아가 조금 길어요.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뒤에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41번 문제 있거든요. 41번 문제에 복이 있어요. 음. 요거 내용 읽고 들어가면 그냥 이게 다예요. 어. 그러니까 순찰하러 온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와 관련한 현실을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그냥 앞쪽에 좀 잘린 게 있어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제목이 합강정 가잖아. 그러니까 합강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관찰사가 순찰을 하러 우리 고을에 왔어. 그죠? 그래서 우리 고을에 왔으면 순찰을 하고 백성들이 뭐 어려운 건 없나 이런 거 살펴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보고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는 합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뱃놀이를 하겠대. 잔치를 하겠대 여기서.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그 잔치상을 차리고 걔네들 노는 거 뒷바라지를 해야 돼. 괜찮습니까? 이거 들었거든. 힘들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장마와 가뭄을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일단 요게 이제 백성들의 어려움이죠. 음.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백성이 관찰사의 가을 순행을 기다렸대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이제 관찰사가 우리 동네 오시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걸 원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바람이에요. 괜찮지? 이제 이걸 기대했던 거지, 여기까지. 그렇죠? 어. 가을 거지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해서 기다렸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오더니 이거예요.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패단이래요. 됐습니까? 이게 현실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 관찰사라고 하는 양반이 와가지고는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헤아려주고 이게 아니라 이것저것 트집 잡아요. 너 이거 고발. 그치? 너 저거 고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좌절감이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자, 내려갈게요. 문호는, 그 문호는 버리세요. 그냥 논. 됐죠? 논. 논의 재해도 감췄는데, 목화밭을 거론하겠느냐? 설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가뭄이 있었고 장마가 있었고 해가지고 논이 막 지금 다 망가졌단 말이지. 그 논이 망가졌다는 것도 감춘데 제대로 보고를 안 올려요. 근데 목화밭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당장 이 얘기하는 겁니다. 논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이때 백성들이 먹고 사는 쌀이 나오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무시하는데 괜찮죠? 목화밭은 이제 거기서 솜 나오잖아. 옷 만드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줄 리가 없지. 이 얘기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상황. 관리들이, 요거 앞에 덧붙일게요. 그렇죠. 관리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감춘다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때 백면화되는 벌건 땅에, 이렇게 넓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백지징세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뭐뭐 하는구나 나왔으니까 영탄 적어줘야. 됐죠? 이거는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거 있죠. 한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거 뭐뭐 하는 군화가 영탄 적어주었던 거고. 문제 없죠? 넘어가 되겠어?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백성들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거기다가 막 세금 엄청 물리면서 지금 관찰사라는 양반이 와가지고는 부정부패만 일삼아요. 뒤에 더 얘기 나옵니다. 뒤에 갈게요.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불쌍한 백성의 논밭에다 좁은 길을 넓히려 한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임금 있죠, 임금. 임금은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이걸 이야기하는 화자는 백성의 목소리겠지? 이게 지금 서로 못 살겠다 이거잖아. 근데 임금에 대해서 욕하는 건 아니에요. 임금에 대해서는 충의를 드러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금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은 곡식 한 묶음이라도 모래가 들어갈까 봐 걱정해 주신대. 그러니까 임금님은 우리 백성을 걱정해 주시는데 이와 달리 불쌍한 백성의 논밭을 길을 넓히는 데 쓰려고 한대. 이거는 지금 관리들의 핍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과 대조적인 관리들의 태도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조를 통한 부정함 강조죠. 해라고 할까? 오케이. 부정함을 강조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백성이 생각하는,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관리들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다른 거잖아. 됐습니까? 임금님은 우리 백성들을 아껴주시는데, 지금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하셔야 돼요. 불쌍한 백성의 논밭을, 그죠? 백성의 논밭을 뺏어가지고, 이거 자기네들 지나다니는 길 만들라고 한다고. 괜찮습니까?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각 읍의 관리들이 도촉하니 채찍과 몽둥이가 낭자하다. 괜찮죠? 핍박과 억압이 있다.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관리들이 되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허다한, 많고 많은이에요. 허다한, 많은, 수많은 관리들이 대호, 소호, 이거 집집마다입니다, 그냥. 집집마다 분담시켜서 사방 부근 심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했다.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에 전제된 거 잔치해야 돼요, 지금. 괜찮습니까? 합강정에서 관찰사가 와가지고는 잔치한다 그래서 이 집에서 닭 잡아가고 저 집에서 개 잡아가고 이래가지고 닭과 개가 씨가 마른 거야, 동네에. 괜찮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관리들을 대접하느라 백성들이 고달파요. 밑에 줄도 똑같죠. 부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불쌍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다. 됐죠? 지금. 자, 내려가겠습니다.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을 재촉할 때 괜찮습니까? 뭐 이정은 뭐 잘 몰라도 됩니다. 밑에 뜻풀이 써있긴 해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괜찮죠?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텅 빈 부엌 이거 텅 빈 부엌 해서 할 때 텅 빈 부엌 잘 보셔야 돼요.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면 아낙네가 울면서 발을 구르며 이런 말을 해요. 방학품에 얻은 양식이 한두 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양식이 조금 있기는 한데 채소도 있기는 있어. 근데 그릇은 누구에게 빌린가?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사실상 이건 궁핍한 처지를 탄식하는 거죠? 어, 됐습니까? 뭐 그래도 여차 해가지고 내가 일해가지고 곡식도 조금 얻었고 채소도 조금 얻었는데 밥그릇은 없어. 밥그릇도 지금 왜 밥그릇도 다 뜯어갔거든. 걔네 관찰사들이. 괜찮습니까? 그릇이 없어, 그릇이. 그래가지고 앞집 뒷집을 돌아봤어. 그릇 빌리러. 근데 요거 얘기 나오죠.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얘기하죠.
요게 이제 속담이에요. 일단 속담을 인용했다. 그죠? 섣달 금음에 시로 빌리는 격이로다.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만 얘기하면 섣달 금음 되면은 다들 이제 떡 해야 되거든요. 명절이라서. 근데 이제 그 명절에 그러면 집집마다 다 떡하니까 이 집 저 집 다 시루가 쓰고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봐도 당연히 빌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릇 지금 빌리러 돌아다녀도 앞집도 뒷집도 다 지금 똑같은 처지라서 그릇을 빌릴 수가 없다고. 그죠? 응.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러니까 이웃집들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냥 해석으로만 넘어갈게요. 이웃집들도 같은 처지다. 이렇게 그냥 의역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빌릴 수 없다. 자, 한 마을에 닭과 개를 다 먹어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서류적 표현 있죠? 백성들의 한탄이요. 아니, 한 마을에서 닭이랑 개랑 다 잡아가 놓고 세금을 또 걷어? 이거잖아, 지금. 자, 대호에는 한 냥이 넘고요. 소호에도 6, 7전이라고 하는 되게 과도한 세금이 걷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됐죠? 음. 이게 정확히 뭐 얼마다 이건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과도한 세금. 이 놀이, 이 놀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놀이가 그 합감정에서의 뱃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합감정에서의 뱃놀이 두 번 했다가는 백성들이 못 살겠네. 괜찮죠? 요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가 좋다 하여 편안히 지냈었는데, 지금은 할 일 없이 떠도네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과거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태평성대는 사라지고, 됐죠? 현재는 떠도는 처지가 되었다. 괜찮죠? 과거와 현재의 대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관리가 한번 이제 한 고을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든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전에 이 동네가 살기 좋았던 곳인데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다. 자, 한 사람의 호사,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그 관찰사라고. 당연히 세모겠죠? 관찰사, 관찰사. 한 사람의 호사 때문에 몇 사람, 이게 백성들이잖아. 그렇죠?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야 하고, 됐죠? 다음, 집과 논밭을 다 팔고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렇죠? 설이죠, 설이. 그렇죠? 설이. 그래서 뭐 집이랑 돈 다 팔고 이제 떠돌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 그렇죠? 유랑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그래서 A 구조 나오죠? 운율감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음. 플러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어쨌든 반복이잖아. 강조가 되는 거죠. 간절하게 비는 거니까. 그렇죠? 반복을 통한 간절함을 강조한다. 그렇죠? 뭐 어떤 내용을 비느냐? 우리 임금님의 어진 마음이 밝은 촛불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를 비춰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라고 지금. 됐습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에게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것도 뭐 반복이니까 그냥 체크 정도 해줄 수 있겠죠? 반복. 비추소서, 비추소서.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자,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 아전이랑 향원은 이제 어쨌든 그 고을에서 그 공무를 보는 어떤 벼슬아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실무 담당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괜찮습니까? 걔네들을 벌한대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원래 그런 거 하러 오는 사람이거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관찰사가 이 고을의 관리나 그 이제 실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일 있으면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벌하고 바로 잡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관찰사가 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좀 일을 하나? 이거지 이제. 관찰사가 아전과 향원을 벌한다더라. 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간악한 이들을 벌하는가 생각했던 거야. 역시나 기대죠. 됐죠? 괜찮습니까? 아, 드디어 이 나쁜 놈들 벌 받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음식과 도로를 탓하는 거구나. 괜찮습니까?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죠. 괜찮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전과 향원을 벌한다라고 얘기했던 이거 너네 또 이제 니네 맘대로 또 생각해가지고 임금님이 이 소식을 알고 관찰사를 벌한다고 기대한 이런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찰사가 이 지역을 제대로 잘 돌보고 있는지를 감사하러 온 사람이야. 감사과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그러면 관찰사가 왔으면 실제로 이 동네에 뭔가 잘못된 게 벌어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와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관찰사가 와서 지금 아전이랑 향원이 벌 받는다라는 소문이 돌아. 그래가지고 이 아전이랑 향원, 요 나쁜 놈들 벌 받나 보다. 라고 했더니 이게 웬걸? 관찰사가 오자마자 트집 잡는 거는 길이 왜 이 모양이야? 나 왜 음식을 이따위로 대접하는 거야? 이런 걸로 벌한다고 지금. 관찰사도 쓰레기야.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됐죠? 자, 노예 차출은 무슨 일인가 했어요. 갑자기 노예를 데려가요, 뽑아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술령수 관리예요. 관리가 번세를 부린 것이로구나. 괜찮죠? 관리들이 노예도 막 뽑아가요. 됐습니까? 뒤에 넘어가고요. 자,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연하게 오고 간다고 하네요. 당연히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관리들이 향락적이고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뇌물 왔다 갔다 하니까 부정부패까지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됐죠? 이거 상평통보 너네 들어본 적 있죠? 이거 돈이에요. 그죠? 돈입니다. 아, 좋구나, 좋구나. 돈이 최고로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결국 이래서 이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태가 된 거지. 그죠? 어,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태를 우리는 물질 만능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배금주의라는 말 쓰기도 해요. 풍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 배금주의. 됐습니까? 최고로구나, 최고로구나. 돈이 최고로구나. 됐죠? 자,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뭐 이런 거 대구법이죠. 됐죠? 음. 춘당대에 치는 장막이 오목대에 무슨 일인가? 요거 지금 그냥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밑에 뜻풀이 있어요. 춘당대는 원래 과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천막을 쳐주던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오목대라고 하는 지명이거든요. 원래는 춘당대에서 과거 시험 볼 때 쳐야 하는 장막을 오목대에 쳐두고 이놈의 새끼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세금을 접수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판을 벌여놓고 뇌물을 받는 거야. 요런 사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과거 시험에 쓰는 장막을
치고 뇌물을 걷고 있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그 결혼식 축의금 걷듯이 자리 깔고 뇌물 받는다고 아예. 이게 얼마나 썩었어 지금. 그죠? 몰래 몰래 뒤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공공연하게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뒤에 넘어갈게요. 참남한 과거장에서 제주를 겨루는 유생들아, 유생들아 라면서 부르네요. 말을 건넨 어조가 나오네요. 됐죠? 자, 과거장에서 제주를 겨루는 유생들아, 53주 시에 향해, 이거 잘 몰라도 됩니다. 뭐, 지명 이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의로운 선비가 하나 없단 말인가? 이 유생들 중에 의로운 선비 하나가 없는 것인가? 설이잖아. 괜찮죠? 이 탄식이에요. 탄식입니다. 의로운 선비는 올바른 뜻을 지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비라면, 자고로 선비라면, 이런 어지러운 세태를 꼬집을 수 있어야 되거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올바른 유생이거든. 근데, 그런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있는 선비 하나가 안 보이네. 이런 거예요, 지금. 뜻을 지닌 선비가 없음을 한탄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체킹해 두시고. 자, 뒤로 내려가서 자,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출세운 좋은 우리 순상. 들어오시면 육조판서, 나가시면 팔도관찰사. 공명도 거룩하고 부기도 그지없다. 세 줄 묶어놓을게요. 일단 뭐 대국법 나오죠? 대국법.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공명도 거룩하고 부기도 그지없다. 라는 것은 지금 관찰사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예찬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로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반어죠? 괜찮습니까? 관찰사를 풍차하는 겁니다. 풍자하는 거요. 비꼬고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도다 임금의 은혜여. 여기도 대구법 있죠? 이건 반어 아니에요. 임금의 은혜를 반어하면 큰일 나요. 어.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는 대단하신 거잖아. 예찬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뒤에 한 토막의 절개라도 있다면 관찰사 네가 괜찮죠? 관찰사 가인 거야. 어. 관찰사가 한 토막의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됐죠? 보답해야 한다예요, 이거는. 됐죠? 이거 오해할까 봐서 얘기합니다. 화자가 하겠다가 아니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됐죠? 관찰사의 의무를 강조하는 거야. 됐습니까? 내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게 아니라 관찰사 네가 제대로 된 신하라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마지막에 배은망덕하게 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면서 관찰사를 경고하죠. 경고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줄도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줄. 임금의 은혜는 망극한 거잖아. 임금의 은혜가 엄청 큰 건데 관찰사 네가 제대로 된 신하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너 이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가감이 칠 것이다. 똑바로 해라야. 이거야 지금. 됐습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합강정가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기는 한데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도 되겠죠? 자, 나로 넘어가서
나작품은 지금 총 연이 3개죠? 각각의 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뭐 큰 틀에선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각각 좀 정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말뿐이요. 가는 사람이 없어서. 됐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겠다? 이게 전원으로예요. 됐죠? 전원은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원이 거칠어졌으니, 황폐해졌으니, 됐죠? 내가 아니 돌아가고 어찌하겠는가? 설이죠.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됐죠? 화자의 지향이 나오네요. 됐죠? 전원에 난 꼭 가야겠다 이거잖아,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초당에, 그쵸? 아, 전원, 초당. 그래서, 그쵸? 두 개 합치면 뻔한 거죠. 초가집, 전원에서 초가집 짓는 거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곳에서 청풍명월 당연히 자연이죠. 청풍명월이 나며 들며 나를 기다리나니 괜찮죠? 그러니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연의 내용은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에서의 삶. 됐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농암에 올라보니, 이 농암은 지명이에요. 화자의 고향 지명입니다. 자, 농암에 올라가 보니 노안이 오히려 밝아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의 눈이 맑아지는 것 같구나. 요 정도로 의역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의 자연 풍경을 보고 반가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영탄적 어조죠? 고향의 자연 풍경을 반가워함. 문제 없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인사가 변한다고 산천이 변하겠는가? 인사와 산천은 당연히 대비되가 되겠죠. 그죠? 인간일이에요. 속세의 일. 가변적이죠? 변할 수 있으니까. 산천, 자연이잖아. 불변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됐죠? 대구와 배조, 서리. 됐지? 표현법. 됐습니까? 음. 변함없는 자연을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통장. 바위 옆에 물과 언덕이 내 지금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거잖아. 그 고향의 자연의 정경이 어제 본 듯하구나. 변함없는 거. 됐습니까? 어제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구나. 됐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의 변함없는 자연을 예찬하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연 끝이에요. 문제 없죠? 세 번째 연 내려가겠습니다. 공명이 끝이 있을까? 공명은 당연히 세모죠. 세속적인 거.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다. 됐죠? 아, 이거 운명론적 태도 얘기하는 거네요. 나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인데 공명 추구하는 게 부질없다야. 어, 됐죠? 공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일이잖아. 세속적 가치를 쫓는 것,
쫓는 일의 허무함, 무상함,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문제 잡자. 금서띠에, 금서띠 세모 칠게요. 밑에 뜻풀이 있어요. 금서띠는 그 관리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벼슬살이. 요건 벼슬살이를 뜻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벼슬살이하는 관원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뭐 다루는 것들은 많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잖아. 일부를 통해 벼슬살이 전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래서 대유적 표현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중장 내용 해석으로 들어간다. 벼슬살이 중에 굽은 허리가 80이 넘어서 만난 봄이 그 몇 해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살이를 하면서 80살이 되도록 몇 해 동안 내가 관리로서 일을 했는가? 이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봄은 화자가 관리로서 일했던 세월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정도 내용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관리로서 지낸 세월. 관리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오늘 같은 날, 여기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생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 생일을 맞는 거. 됐죠? 해마다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내가 관리로서 벼슬살이를 80 먹도록 하고 그 또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임금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잖아. 됐죠? 그래서 연군과 충의를 드러내는 세 번째 연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이랑 세 번째 연의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조금 간단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괜찮습니까? 다 작품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엔 안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패스할게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뒤쪽에 문제가 있긴 있어. 38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를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없더라도 가와 나를 기준으로 가가 맞나 나가 맞나 각 선지별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39번 같은 경우에는 5번 빼고 1, 2, 3, 4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갔을 때 40번은 뭐 당연히 풀 수 있을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41번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일단 해결 한번 해봅시다. 바람나 관련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문제 1번. 자, 가의 자연물에 인격 부여한 거. 뭐 겁나 길긴 하지만 여기 자연물 관련된 얘기 아예 필요 없죠? 가에 이런 거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가에 이런 거 없습니다. 나에는 그렇죠? 나에도 인격을 부여한 건 없습니다. 뭐 자연 얘기 나온다고 무조건 뭐 맞겠거니 하시면 안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의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없죠. 색채어 자체도 안 나오죠. 그렇죠? 나에는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했다? 묘사는 굳이 없어요. 고향의 자연 풍경을 마주하고 뭐 화자가 뭐 반가워하고 이런 거 있어도 묘사하고 뭐 어떤 풍경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됐습니다. 괜찮죠? 다는 일단 무시해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다는 모두 대화 형식. 가에는 대화 형식은 달라. 말을 건네는 어조랑 대화 형식은 다릅니다. 주고받고가 있어야 대화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도 아니야. 나에는 당연히 없죠. 괜찮습니까?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습니다. 됐죠? 마지막 5번. 가의 의문의 방식. 그렇지. 나의 의문의 방식. 서류적인 표현이 전부 다 의문의 방식과 해당하는 거잖아. 진짜 질문도 의문이고요.
설회적 표현도 의문이고요. 됐지?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의 상황의 인식은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 또는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이야기. 괜찮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봐두시고 다음 걸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4번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논밭은 지배층을 위해 길로 넓혀진다는 점에서, 그치? 논과 밭을 넓히라고 했다고 했죠? 그 뒤에 백성들이 빼앗긴 삶의 터전. 오케이. 됐습니까? 음. 우리는 이걸 체킹해둬야 되는 겁니다. 아, 가의 논밭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것을 뺏겼다는 거구나. 됐습니까? 자, 가에서 있는 텅 빈 부엌, 양식을 담을 그릇조차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슬픔을 느낀다. 가난에 대한 슬픔인 거죠. 궁핍한 현실에 대한 탄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의 초당은 화자가 청풍명월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긴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맞죠? 무조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산천. 인사로 인해 변해버린다는 점에서 에이 벌써 틀렸네. 됐죠? 어. 화자는 산천은 변함없다고 애초에 얘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4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됐죠?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투영했다. 이것도 지금 잘못했어요. 화자의 소망이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됐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곳 괜찮아요. 화자가 살아가고자 원하는 곳이니까. 근데 변함없는 자연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4번으로 두 가지 다 잘못됐다. 다음 넘어갈게요. 기억과 니은. 자, 따로따로 체크하세요. 기억이, 기억이 어떤 공간이 되느냐. 자, 기억 뭐였어? 봄. 그치? 그 봄. 그러니까 관리로서 일하면서, 괜찮습니까? 화자가 관리로 일하면서 매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봄이잖아. 괜찮죠? 그래서 1번. 은혜의 감사를 느낀다.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 인생의 덧없음 아니죠? 내적 갈등을 해결한다. 아니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건 괜찮은데 슬픔이 아니죠? 공명을 추구하던 시절을 의미한다. 공명을 추구하던 시절, 이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세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을 추구했다가 세모가 되는 이유는 그 기억이 들어가 있는 연의 내용이 화자가 뭐 공명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 됐죠? 근데 시절은 뭐 그렇긴 하잖아. 화자가 실제로 벼슬 생활을 했던 시절이니까. 그럼 니은까지도 일단 체크는 해볼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니은이 이제 다로 넘어가게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됐죠? 여기 니은에 나는 긴 여름 동안 연못가에 나가서 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는 모양을 구경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떠올리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 1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문제 없죠? 음. 얘는 한 세모 정도? 5번에 이제 기억은 됐죠? 요 정도 내용 체크해 두신다 보시면 되겠고 됐죠? 뒤에 넘어가 있습니다. 41번. 자, 이 놀이를 다시 하게 되면 못 살겠다 라고 한 거.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현실. 이거 문장을 잘 기억해 두세요. 괜찮습니까? 되게 문장 좋아요. 객관식 내용으로 들어가기 좋은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지배층의 유흥을 위해 백성들이 수탈당한다 라는 말 됐죠? 그 다음에 다 팔고 떠나는 거 괜찮습니까? 아까 가렴 주고 질문했었는데 이거 너네 그냥 외워놔야 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어, 헤매면 안 되는 고사성어예요. 가렴 주고 세금을 가혹하게 또는 정치를 너무 가혹하게 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거. 됐죠? 이걸 가렴주구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럼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뇌물을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을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뇌물을 받으며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비판. 괜찮죠? 넘어가고요. 4번. 유생들이 과거장에서 재주를 겨루는 거. 자,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의 길. 이게 뭔 소리야? 그쵸? 이 절대 아니죠? 그죠? 마지막 5번. 배은망덕하면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경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야,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한테 되게 영향가가 커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4번이 오답이라는 걸 너네가 몰랐을 거다가 아니야. 4번이 완전 헛소리잖아, 이건. 작품의 내용이랑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러니까 틀린 선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맞는 말들에 대한 게 되게 좋아요. 요거. 1, 2, 3, 5번 있죠. 나머지 맞는 말에 대한 내용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으로서 되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선지의 내용을 반드시 좀 익혀두세요. 이 문제 되게 좋거든요, 지금. 됐습니까?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냐? 오케이. 고전시 여기까지.